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률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울산지방법원에서 다룬 흥미로운 약사 영업금지 가처분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약국에서 일했던 약사가 같은 건물에서 새로운 약국을 개업하면서 발생한 분쟁인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울산 동구에 위치한 상가 건물에서 기약국을 운영하는 갑씨는 2023년 말 같은 건물 내에서 기약국을 개업한 을씨에 대해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을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갑씨의 약국에서 파트타임 약사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2024년 1월부터 기약국을 개업했죠.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약정 및 계약에 관한 부분입니다. 갑씨는 병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가 건물 내에서 약국 영업에 관한 독점적 운영권을 구두로 부여받았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을씨가 이를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쟁점은 영업비밀 침해 여부입니다. 갑씨는 을씨가 기약국에서 근무하면서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 정보를 취득하여 기약국의 영업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갑씨가 약품 리스트를 기약국 의약품 리스트 대회비라는 파일명으로 저장하고 매출 현황 정보를 약국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화하여 관리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약국 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은 점도 비밀관리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 정보가 경쟁업체에게 유용한 정보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같은 건물 내에서 영업하는 약국의 경우 이러한 정보는 경쟁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했습니다. 을씨는 갑씨의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이러한 영업비밀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을씨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해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갑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을씨에게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을씨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상가 건물 내에서 약국 영업을 하지 못한다. 갑씨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다. 소송 비용은 을씨가 부담한다. 이 판결은 퇴사 후 동일 업종에서의 경쟁업체 개업에 대한 법적 쟁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확인한 사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구두 약정의 법적 효력, 구두로 이루어진 약정은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법적 효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계약이나 약정은 문서화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 직원이 퇴사 후 경쟁업체를 개업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을씨가 갑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영업비밀 보호와 구두 약정의 법적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룬 사례로 법률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약사 영업금지 가처분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법률적 이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